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신동빈 회장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가들을 우대하는 트럼프의 성격과 잘 맞물려 떨어지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신 회장을 초청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이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면담 시간은 무려 40분 이상 이어졌고, 참고로 이것은 얼마 전에 2분에 불과했던 면담을 했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2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서 말하길 롯데그룹의 신 회장의 화이트하우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그룹 신 회장의 백악관 방문을 매우 기쁘게 환영한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지애나주에 이제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제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것은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부러운 일이죠.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는 왠지 우리 한국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또 들린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 원리를 추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한국 국민들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린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몽을 꿈꾸고 있죠. 자,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공장 준공식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투자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롯데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 한미 양국의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31억 달러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투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기업이 이번에 미국 화학 공장에 투자한 것은 이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기업가들이 사업할 만한 맛이 난다는 거죠. 사업할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직접 백악관에다가 기업 총수를 초청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에까지 불러서 1대1로 초근거리에서 기업가와 기업 수뇌부들을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다이렉트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떤 필요한 점들, 어려운 법률상의 문제, 애로사항들이 없는지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영업을 뛴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라니까요. 왜 이걸 모를까, 우리나라 좌파들은. 결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수준 차이, 그리고 리더십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트럼프와 반면에 좌파, 이상주의, 반기업 정서, 북한과 중국 문제만 머릿속에 꽉 차있는 문재인의 두 사람의 그릇의 차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경제 원리를 추구한다고는 해도 또 절대로 극단적인 자유주의나 글로벌리즘으로 빠져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얼음사이다가 수도 없이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들과 사업가들의 사업 환경의 편의를 봐주긴 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 바로 미국 국민들에게 그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적당히 잘 나가고 국민들도 함께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제가 늘 반복했듯이 이런 엘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1차 책임자는 물론 문재안과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무능력 때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무능력했던 우파 엘리트들입니다. 저 무능한 사람들에게, 문재양 씨 같은 저 무능한 사람들에게 정권을 뺏긴 책임은 기존의 보수 우파 정당 우파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보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방산비리는 똑같이 많았고 입으로만 하던 입안보, 북한파리 말고는 기존의 기성정당 우파 엘리트들이 좌파와 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별로 많이 못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그건 쉬운 길인데, 학교 공부만 잘했던 그 공부 잘했던 아저씨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편 미국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들은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대규모 투자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인데 정상적인 사고력을 보유한 20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양 씨가 요즘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해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 잡히고 노조들한테 멱살 잡히고 정부에서는 기업가들 때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걸핏하면 압수수색 검찰 조사를 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에 나가지. 좌빨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니까 답답하다고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극우라는 소리나 하고 있죠. 우리가 위해주는 게 바로 자기들의 밥그릇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문재양을 미워하겠습니까? 제가 극우라서 문재양을 미워합니까? 내가 참 그런 애송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양 씨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어떤 은원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과 판단들,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재양 씨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거시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왜 그 도움을 거절하겠습니까? 도움 요청을. 물론 저는 여러분들 경제 학위도 그 사소한 경제 학사 학위 하나조차 없는 평범한 타전공 출신의 일반인에 불과합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 넘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제가 대한민국과 국제 외교의 미래를 압도적으로 잘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25년 30년 장기 근속하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 교수 출신의 장하성 씨, 그 사람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학력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장하성 씨가 대한민국 경제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입니까? 내가 압도적으로 경제 전문가죠. 내가 100배 1000배 이상 전문가지. 내가 나는 그런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발에 채이도록 수도 없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지도부에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능력을 못 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도부와 정치 엘리트들의 무능력 때문에 진짜로 소중하고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수뇌부로 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쇼통을 좋아하는 문재양이가 자기 SNS에서 일자리 수천 개 늘었다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실적이 없는데. 외국 유명 대기업들로부터 조단위 투자를 또 유치했습니다. 또 유치했습니다. 문재양 씨가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기업가들 조지고 가진 자를 미워하는 이런 나라에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환율이 요즘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대깨문 지지하고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 새끼 아닌 거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를 아직까지도 선과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보시는 분들, 정교조 교사들한테 세뇌받은 방식으로 20살, 30살이 넘어서까지 세상을 딱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분들, 어떻게 제가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제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적당히 포퓰리즘식으로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발맞춰가지고 간사하게 반박할 수 없도록 고운 말만 하라고 하면 저 누구보다도 남들이 반박할 수 없는 좋은 말들, 두루뭉술한 소리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철수보다 제가 간을 100배 1000배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굳이 이런 공격받기 좋은 발언들을 매번 하는 이유는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솔직하게 비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식 수준 심각하다는 제 비판이 어디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한국 국민의식 수준이 그럼 높습니까? 아직까지 대깨문 짓거리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솔직히 그 사람들 투표할 자격도 제가 박탈해버려야 된다는 발언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대한민국 좌파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좌파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대한민국 장래에 이득이 됩니까? 팩트라니까요. 내가 그런 강한 발언 좀 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정치인이에요? 일반인이잖아. 반기업 정서도 잘못된 거 맞고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도 잘못된 거 맞고 국민들이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52시간제 밀어붙이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 쪼개먹게 하려다가 이번에 버스 파업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파 좀비만 아니라면 이런 걸 보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죠. 왜 그걸 못 느낀단 말입니까?
이미 정치와 이념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해주는 이런 소리들이 쓰게 들리고 고깝게 들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그 사람들과 함께, 나 같은 소시민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좀 잘 살고 싶다는 건데, 내가 강남의 떼부자 건물주 아들 금수저라면 미쳤다고 이런 소리들을 하겠습니까? 함께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잘 사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돌려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버스 노선 30%가 철폐된다느니 요즘 이런 소리들 들리죠. 분위기 심상치 않고 내년 총선이 겁이 나니까 현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국민 세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처벌나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쟤네들 할 줄 아는 게 그거예요. 사건 터트리고 나서 뭔가 잘못 돌아간다 싶으면 세금 처벌하는 거. 원래는 그 세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본지배적으로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할 곳들이 지천인데,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여기서 구멍 때우는데 저기서 구멍 때우는데, 국민들의 거대한 세금, 피가 묻어있는,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가 그런 식으로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고 하루가 다르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게 제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좌파들을 볼 때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